스토리가 있는 산행 시작합니다. 산행을 시작하면 큰 바위에 이끼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뿌리 없이도 공기 중의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기온변화에 강한 생물이며 북한산의 화강암은 풍화되고 표면이 거칠어져 생긴 균열 사이에 이끼가 자리 잡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초입 양쪽에서 항상 등산객들을 반기던 부부나무가 있었는데 지난번 폭설로 아내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우측에 눈과 입이 튀어나온 망둥어 바위가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예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개사에서 웃기게 불렀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좌측 위에 두툼하게 솟아난 바위에 코가 큰 아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 넓적한 큰 바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좌측으로 돌아가 보면 신기하게도 표면의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 중 화강암은 석영, 장석, 흑운모로 이루어져 있고 한 부분에 정장석이 포함될 경우 붉은색이나 분홍색을 띈다고 합니다. 좌측의 저 바위는 음경바위, 일명 꽈추바위인데 올라갈 때는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듯이 마음만 앞선 고개 숙인 남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루제에서 저 멀리 인수봉의 귀바위, 새머리 바위가 보입니다. 암벽 등반하는 산악인들은 귀바위라 부르며 일반인들은 좌측 아래로 늘어뜨린 깃털이 위쪽 머리로 이어진다고 해서 새머리 바위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북한산 특수산악 구조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궁금했던 부분이 산에서 다친 경우 헬기 외에 어떻게 구조되는 것이냐였는데 한 여성이 발을 다쳐 구조대 3명이 돌아가면서 업고 내려왔다 합니다. 바로 위에는 어진 마음으로 오래 살다 라는 의미의 인수함이 있는데 1636년 인조 14년에 창건되었다 합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불상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금액이 궁금해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작은 거는 250만원, 위쪽에 큰 거는 300만원이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스님이 마케팅을 좀 아시는 것 같고 암자 운영을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위는 빙산석이라고 하는데 땅속에 수백 배의 더 큰 바위가 숨겨져 있고 빙산과 같이 맨 위 꼭다리만 나온 것이라 합니다. 가끔 나무 위에서 열심히 쪼아대는 오색 딱따구리를 볼 수 있는데 병든 나무에 살고 있는 해충들을 잡아먹기에 숲속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돌바위라고 불리는 이 바위는 평평하고 넓은 바위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 있는지 신기한데 산 위에서 떨어질 때 우측 아래에 있는 바위와 하나였지만 둘로 쪼개지면서 위로 올라탔다고 합니다. 고인돌바위 바로 위에 속이 비어있고 부풀어 오른 형태를 하고 있는 공갈빵 바위가 보입니다. 저 위에는 물고기 가족이 보이는데 사이좋은 아빠 엄마 물고기 옆에 귀여운 아기 물고기도 보입니다. 좌측 큰 바위에 깊게 갈라진 틈을 따라 위쪽을 보면 한 그루의 큰 소나무가 뿌리를 내려 바위를 양쪽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중간에는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바위 틈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이 작은 나무도 점차 뿌리를 내리며 바위의 틈을 서서히 더 벌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위는 사랑하는 남자의 넓은 가슴에 폭 기대고 있는 여자의 옆 모습 같다고 해서 사랑바위라 부릅니다. 그 위쪽에 바위 사이에 박혀있는 씨앗바위가 보입니다. 생명의 탄생, 희망을 상징하는 씨앗같이 보인다 하여 생명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백운산장에는 백운의 혼이라는 기념비가 있는데 6.25 전쟁 시 백운함을 거쳐 후퇴하던 장교와 연락병이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했다는 우국충정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저 멀리 조그만 뿔이 튀어나와 코뿔소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데 산장에 있던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족두리 바위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백운문 앞문을 지나면 바로 고릴라 바위가 보이는데 두상과 눈, 코, 입, 이빨 등이 자세히 보이는 아빠 고릴라 옆에 귀여운 아기 고릴라가 기대어 있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만경대는 만가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며 산세가 상당히 험한 것 같이 성격이 불같은 혹부리 영감이라고도 불리는데 화가 많으니 코와 미간 사이에 종기 같은 혹도 보입니다. 저 바위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백운대 명물, 큰 바위 얼굴인데 턱을 받치고 있는 큰 돌은 어떻게 끼워졌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위 표면에 얼음이 많이 붙어있는 현상은 겨울철 북한산 백운대에서만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위 표면이 공기보다 빠르게 열을 잃으면서 차가워져 습기가 응결되어 얼음이 형성되기도 하고 구름과 안개로 인해 바위의 미세한 틈에 스며든 물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서 얼음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 불리웠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모범 답안이 아닌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추구하였기에 3전 4기 만에 장원급 제한, 고려시대 최고문인 이규보 선생은 그의 생에 북한산에 자주 올랐다고 합니다. 그의 시에서 흰구름, 깎아지른 듯한 바위, 맑은 물 등을 자주 언급하였는데 이는 백운대 일대의 특징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바위는 예전에 지붕바위라고 불리다가 현재는 모자바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밑부분에 코아인 모양이 있는 얼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넓은 꽃잎 안에 꽃봉오리 같은 형상으로 무궁화바위라 불리는데 금방이라도 싹이 나서 꽃이 필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멀리 인수봉 정상 위에 모자바위가 보이는데 앞쪽 하단바위가 위에 큰 돌을 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얇게 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수봉의 뜻은 어질고 덕을 쌓으면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뜻인데 자세히 보면 투구를 쓰고 한쪽 눈을 감은 듯한 강인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 어지린을 쓰지 않고 사람인을 써 인수봉이라 불렸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백운대의 또 다른 명물로 도도하게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귀여운 오리바위가 있습니다. 정상 부근에 큼지막한 기념비가 있는데 상당히 무거워 보이고 수십 명이 돌아가면서 메고 올라왔어도 매우 고생했을 거라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이 올렸을까 무척 궁금해서 전화해 알아봤더니 헬기로 올렸답니다. 태극기가 있는 정상바닥에 100년이 넘은 3.1운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독립운동가 정재용 선생께서 새겼다 합니다. 정상에서 서울 정령을 둘러보니 예전에 아크릴 제작 기업 흥왕의 최고 가치를 보여준다고 하며 20kg 넘는 아크릴 첼로를 메고 올라온 분이 생각납니다.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더니 아크릴 기업에서 탑이고 인테리어와 가구 분야에서 특화되어 국내는 물론 외국 유명 브랜드와 백화점, 디자인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업체였습니다. 백운대를 내려와 대동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상어지느러미 바위, 조스 바위가 보입니다. 오른쪽 멀리 있는 산을 보면 병아리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병아리 바위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보리바위는 매년 마을 주민들이 식량이 모자라는 보릿고개가 찾아오면 보리와 비슷하게 생긴 이 바위 앞에서 풍년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바위는 사자가 잠을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자바위로 불리는데 후면에 사자의 갈기 같은 형태가 있고 코와 입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더 걸으면 용암문이 보이는데 이러한 암문은 일반 성문이 아닌 보급로 등 비상통로로 사용하는 문이며 안쪽을 보면 위아래 문을 고정하는 부분과 빗장을 걸 수 있는 구멍도 보입니다. 위에 돌과 밑에 돌 색상이 틀린 것은 무너진 상부를 복원했기 때문이며 300년 전 선조들이 하나하나 망치와 정으로 다듬어 축조했던 성벽 속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 바위는 물고기의 머리 같다 하여 어두바위라 불립니다. 우측으로 가면 대피소가 있으며 그 앞에 무너진 용암사 지석탑이 보이는데 실제는 6m 정도 된다고 하며 용암사는 현재 사라졌지만 산성수비와 승병들의 훈련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밑에 북한산에서는 보기 드문 거대한 사이즈의 고목이 있는데 우에 좋은 삼형제 나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위쪽에 동장대가 보이는데 조선시대 동쪽 방면을 방어하는 군사지휘소였으며 현재는 보수공사 중에 있고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 두 개의 바위는 사이가 안 좋은 부부 바위라 불리는데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남편 바위를 보면 많이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고지식하고 괴팍한 성격을 의미한다 합니다. 대동문은 조선 숙종 37년에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축조된 산성으로 이 넓은 공터에는 군사 조직인 금위형 건물과 창고 90여 칸이 건설되어 군사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93년 복원 전 모습이며 성문 안쪽에 보이는 한자를 정리하면 정의제, 김익범 등 사람들의 이름과 객언이라는 글자로 보아 대동문 재건 후 책임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동문을 통과해 우이동 방향으로 내려가면 둘을 쪼개놓은 듯한 짝꿍 바위를 볼 수 있는데 이 바위는 총각바위고 처녀 바위는 조금 더 내려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바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천생연분을 만난 사람이거나 영원히 함께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참나무과인 신갈나무는 도토리가 많이 열리며 30m 정도까지 큽니다.
집신을 신던 시절에 집신 바닥에 나뭇잎을 깔아 신발 깔창처럼 깔았었다고 해서 신갈나무로 불립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의 많은 돌들은 가까운 곳에 봉우리가 있어서 설명이 되지만 이곳은 지형상 계곡보다 높으면서도 특정 구역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 기회가 되는 대로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사는 연못의 물이라는 뜻의 용담수 약수터인데 맑고 깨끗하며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하지만 현재는 수질 검사 결과가 없어서 식수로 음용이 가능한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바로 위의 글은 동학교주 최재우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이 기념비는 태극기도 있고 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상나가정은 불교 교리이고 소귀산악회수락지처는 소귀산악회의 수련의 장소라는 의미이며 개해지 청명절에 세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바위가 바로 위쪽에서 보았던 짝꿍바위의 한쪽 부분인 처녀바위입니다. 많은 돌담들이 쌓여있는 안쪽에 맑은 물이 나오는 용천수라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임술은 6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해이며 양추는 따뜻한 봄철을 뜻하므로 198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기천 공원 지킴터를 지나 출구로 나가면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예전부터 이 앞에서 어머니와 아내들이 가족의 건강과 부를 기원했다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다리는 옥류교인데 1967년 4월 15일에 건립되었고 건너편에 정주영회장이 지은 선운각도 같은 해에 완공되어 삼천각, 대원각과 더불어 3대 고급 요정으로 사용되었으며 밀실정치의 산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덤으로 이야기하자면 1970년 3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선운각 마담 정인숙이 총에 맞아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운전사인 오빠가 범인으로 결론 났지만 그녀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실제 범인은 누구였으며 관련된 수많은 정치인 등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근대사의 한 장면을 기억하며 오늘의 산행을 마칩니다.